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10월 3주차 일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일요일인데요. 자, 일요일은 대상경주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세 마필들의 이 대상경주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대통령배, 이 국산 마필들의 최고의 말을 가리는 대통령배 대상경주, 이 그랑프리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대통령배는 약간 좀 다른 양상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3세 마필이 4마리를 출전했어요. 근데 그 3세 마필 4마리가 모두 다 부산의 마필들이라는 점이 좀 약간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배가 3세 마필들이 좀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걸출한 말이 없다 보니 3세 마필들의 신예의 발걸음들이 좀 좋은 말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강자들은 그래도 이 발걸음에 완성이 된 5세 마필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좋아는 보이죠. 3세 마필들의 반전이냐 아니면 5세 마필들의 수성이냐,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서울, 부산 다 대상경주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잘 찾아내야 되는데, 서울은 제가 4경주와 10경주 2개 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부산은 2경주와 3경주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2세 마필들의 접전이죠.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5번 디네가 이제 직전 대상경주를 뛰었죠. 대상경주에서 보여준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디네를 중심으로 외곽에 10번 정상해라, 안쪽에 8번 최고 골드, 이런 마필들이 현장에서 또 이제 인기로 끌 수 있는 마필인데, 디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강편성에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반 경주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팔려주겠고, 정상회라도 지금 직전 경주에 안말한정 경주를 뛰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수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말이 3마리예요. 정상회라고 외곽에 12번, 안쪽에 천하, 베스트 천하, 이 3마리만 안말이고 나머지는 수말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8번 최고골드도 직전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잘 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여기 있는 모든 마필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와중에 제 눈에 띄는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자, 어떤 말이 좀 눈에 띄었느냐, 저는 이 호라이즌 스타, 이 마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망아지들 경주에 외곽 게이트 출발에 전개가 꼬이면 그것만큼 안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마필들은 전개가 좀 살짝 꼬여도 말들이 이겨내요. 근데 경험이 없는 마필들은 자기가 이제 그 각질에서 약간만 좀 벗어나도, 원래 타고난 각질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말이 완전히 막 어리버리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럴 때 더 기수의 힘이 필요한 건데, 호라이즌 시즌 스타가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올라왔던 끝걸음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기수의 역량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게이트도 외곽이고 장추열 기수 기승하고 있고, 차라리 안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리버리 따라가다가 선입에서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그냥 쭉 흐름 따라서 가는 게 훨씬 더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외곽 게이트 출발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 11번 호라이즌 스타를 이번 경주에 복병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9번 환상의 나라가 다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환상의 나라를 중심으로 외곽에 11번 타이거 로어,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야 기수가 요즘에 뭐 좋아요. 서울에서는 걸출하게 지금 용병 기수 중에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게 마이야 기수가 하나 버티고 있는 거고, 자, 안쪽에 이제 1번 게이트 잡고 있는 동방포스까지 인기마 3마리가 팔려줄 겁니다. 환상의 나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문화일보배, 2세 문화일보배를 띄웠던 마필이죠. 역시 1경주처럼 안쪽으로 일반 경주로 들어와서 이번 경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갈도 변경을 했더라고요. 크게 제갈은 비슷비슷한데 일반 제갈에서 뭐 특수 제갈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장구 변경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어차피 비슷비슷한 특수 제갈에서 변경되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마필의 이제 컨디션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직전 경주 아무리 대상 경주였어도 발걸음이 너무 안 나왔어요. 이거는 좀 앞으로
그렇게 크게 대성할 마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3등급까지 그 정도 올라가면서 좀 발걸음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 정도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11번 타이거로어입니다.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두 번의 경주를 모두 다 안말 경주에 뛰었어요. 자, 이번에도 안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말 뛰었는데 안말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상대 마필들은 계속적으로 수말들하고 싸워서 발걸음을 다지고 온 말들하고 앞말 한정만 계속 뛰어서 또 앞말 한정에 들어온 애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앞말 한정을 3번, 4번 뛰어가지고 좋은 발걸음을 보였다. 이번에 인기 마필 또 앞말인데 이번에 이제 앞말 한정만 계속 뛰다가 수말과 같이 딱 뛰었을 때, 그때 인기만 팔렸을 때 부러지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이번에 이제 앞말 한정 경주긴 하지만 다른 마필들, 상대 마필들은 수말들과 뛰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안쪽에 동방포스까지는 뭐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 경주도 저는 우연치 않게 또 장추열 기수가 보이더라고요. 트리팔메토를 또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인기 마필이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죠. 몇몇 마방들 인기를 과하게 끌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몇몇 마방들이 있는데, 자, 뭐, 직전에 경주 전개상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인기마로 팔리고 못 들어왔을 뿐이죠. 자, 이번에 이제 다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을 것 같아요. 발걸음이. 왜? 직전에는 인기마였고 이번에는 비인기 마필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장에서 눈치 잘 살펴야 됩니다. 배당판에 바람이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불어주면 좋아요. 바람이 아예 안 분다? 의심해 볼 여지가 좀 있죠. 자, 이번에는 비인기 마필인데 제가 트리팔메토를 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준매인 승부처로 준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게 보는 말은 안쪽에 1번 점순이고입니다. 직전에 이 대장경주 뛸 때 드론킬러한테 착차가 많이 해서 진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1700이 아니고 1800이기 때문에 1600 같으면 드론킬러가 점순이고를 제압할 수 있는데 1800이면 둘이 한번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스트웨스트는 못 믿고 드론킬러 문세영이고 자이언트 펀치도 송재철이고 모든 마필들이 좀 불안불안해요. 그 와중에 2등급에서 잔뼈가 굵고 기본기 튼튼한 마필은 1번 점순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를 놓고 때립니다. 1번 3번으로 주력을 한번 때려주시고 10경주 준매인 승부처 정리합니다. 휴장 전에 이스트 웨스트 아주 강력하게 인기 마필로 팔렸습니다. 제가 불안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동환 기수의 점순이고 준매인 승부처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배당으로 거의 뭐 100배 가까운 배당으로 적중을 했는데, 자, 뭐 아직 좋아요를 안 내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좀 저렇게 좋은 거를 한번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 2마리가 이제 휴양을 갔다 와서 정상 주기로 돌아온 마필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6번 천방오령이죠. 직전에 이제 10개월 만에 뛰었어요. 10개월. 상당히 1년 만에 이제 뛰었던 마필이죠. 10개월 만에 뛰었고, 또 한 마리가 킹 오브 드래곤이죠. 얘도 거의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 두 마리가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려주고 있고, 자, 안쪽에 라온 플로렌스. 그 라온 플로렌스는 직전에 그 최범현 기수하고 정우주 기수하고 접전이었는데, 최범현 기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냥 최범현 기수가 더 열심히 탈 수 있었지만 뭐 약간 좀 정우주 기수한테 조금 양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역시 최범현 기수가 말을 잘 타요. 근데 좀 제가 가끔 이런 말씀 한 번씩 드리는데, 말 타는 실력으로는 거의 예전부터 이렇게 봐왔던 사이즈로 보면, 예전에 이제 3대 그게 있었잖아요. 20기에서 문세영, 조경호, 그 다음에 이제 최범현 기수가 있었는데, 최범현 기수는 문세영 기수, 조경호 기수처럼 막 욕심이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딱 적당히, 난 이 정도 하면 됐어. 근데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두각을 보이지 못한 거지, 실력에 있어서는, 제가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말을 잘 타는 기수거든요. 그거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자, 일단 인기마 3마리는 그래요. 이렇게 다 좋아 보여요.
정상주기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얘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이 1경주도 그렇고 2경주도 그렇고 대상경주 뛰고 2세마 대상경주를 뛰고 일반 경주로 돌아온 애들이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제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뭐냐면, 직전에 뛸 때나 이번에 뛸 때나 그렇게 막 크게 발걸음의 변화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유니버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대상경주 2번 뛰면서 발걸음 전혀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말이 좀 좋아요. 좀 바뀌었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1, 2경주하고는 다르게,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이 유니버설을 여러분들께 좀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4번 소망의 길이 또 팔리죠. 제가 직전에 대놓고 빼드렸죠. 소망의 길. 자, 그런 거예요. 말들이, 보통의 경주마들은 개복 수술을 배를 한번 가르고 나면, 배를 가르면 이제 복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경주마로서는 정말 치명적이고. 그런데 소망의 길은 좀 다르더라고요. 개복 수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탱글탱글해요. 좋아요. 이런 말은 좀 보기 드문데, 여하튼지 간에 상태가 좋아요. 근데 직전 경주에 좀 덜 팔렸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깜빡이로 팔릴 말이 아닌데, 김길중 쪽에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야, 우리 말 진짜 좋아. 좋은 건 저도 알죠. 그 말이 좋아. 근데 기수가 안 좋아. 말이 백날 좋으면 뭐 하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라리가 있고, 그냥 일반 자동차가 있어요. 페라리는 운전 실력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가 타고 있고, 일반 자동차는 거의 베테랑, F1 탈 수 있는 선수급의 베테랑 드라이버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두 차가 딱 출발해가지고 운전할 때, 아무리 페라리여도 운전자가 미숙하면 페라리가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차가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운전자가 도우면, 항상 페라리를 타던 사람은 그랜저를 타도 그랜저를 페라리처럼 운전을 한다니까요. 그게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게. 이것도 이제 소망의 길도 이번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유광기 기수가. 벌써 지금 2번을 미끄러졌으니까. 그런데 직전에 너무, 좀, 배당판에 좀 시끄러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는 8번 썬라이트도 팔립니다. 많이 팔리죠. 그리고 5번 드rum품다.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소망의 길이 일단 얘네들보다 앞서 있죠. 이 소망의 길이라는 마필의 발걸음이. 이번에는 유광기 기수가 좀 잘 탔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인데, 그건 이제 뛰어봐야 아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상한 놈이 하나 보여요. 정말 이상한 놈. 뭐냐? PD 스페셜입니다. PD 스페셜. 백판이죠, 백판. 아예 안 팔리는. 금요일에 부산 주로를 봤을 때 안쪽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또 그것도 확실하게 안쪽이 무겁다라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1번 달았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약간 비켜서, 안쪽을 비켜가지고 선행을 갔던 말들은 또 다 들어왔어요. 그쵸. 자, 제가 왜 PD 스페셜을 보냐면, 얘가 이번에 선행을 한번 갈 수 있어요, 선행. 지금까지 선행을 한 번도 못 나갔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선행을 한번 갈 수 있겠다. 선행을 가면은 1400이지만 어떻게 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거하고 똑같죠, 지금. 소망의 길하고. 문제는, 유광희, 이홍락,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막 부담감이 아니고 압박으로 밀려온단 말이죠. 이거를 내가 한번 또 미친놈처럼 한번 해? 이런 그러면 경주 끝나면,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왜 이거를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관건인데, 일단 현장에서 보고 말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번 경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빼고 말이 없어요. 이거 빼고. 그렇죠? 다른 말, 상대 마필로 팔리는 거 얘네들은 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앞에 가가지고, 냅다 한 바퀴 돌아도, 얘랑 같이 손잡고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부산 1경주의 복병 마필 선행 갈 수 있는 PD 스페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7번 라운드업 펀드가 직전에 선행을 가서 한 바퀴 시원하게 돌았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인기로 팔려주고 있고,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3살짜리 암말이 55kg를 짊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암말들이 부담 중량이 뭐 3kg, 4kg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정상 부담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 경험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선행을 또 가겠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믿기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인기마필 중에 믿을 만한 게 라운드업 펌들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인기마필들은 다 불안합니다. 4번 어디든지 마이너스 3kg 승급전이죠. 그러니까 2세 마필들의 승급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10번 히트플라이. 직전에도 송재철 기수가 인기 1위였습니다. 열심히 탔는데 못 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게이트도 외곽이에요. 또 송재철이에요. 말도 컨디션이 비슷해요.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전개상 불리해졌어요. 말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기수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전개는 불리해졌다. 저 그럼 믿을 수 없죠. 자,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게 9번 브리도 트로피인데, 이제 직전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제 임교훈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얘도 뛰어봐야 알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훈련 때 보니까 말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저거 뭐야, 말이 직전하고 완전 다른데 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던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자, 물론 훈련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경주 때 발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10마리가 훈련이 갑자기 좋아졌다 그러면 그 중에 진짜 뭐 한 3, 4마리 정도는 경주 때 변화를 보이고, 나머지는 훈련만 좋고 경주 때 똑같이 못 뛰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 말들 여러분들도 경험상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얘는 아닐 것 같아요. 왜? 뭔가 변화가 있거든요. 발걸음의 변화가 분명히 온 게 느껴져요. 저거는 달라졌다 라는 게 느껴지는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인기 마필들이 제가 불안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딱 복병 마필 좋아졌다. 이거는 딱 찬스죠. 그래서 이번 4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좋은 복병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부산 2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 이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경주인데요. 서울 준메일에 이어서 바로 부산의 준메일로 넘어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셔클선이죠. 직전 경주 좀 아쉬웠기 때문에 셔클선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쉬운 발걸음. 정말 한 걸음 부족했죠. 안타깝게. 그리고 외곽에 11번 대기리어로. 대기리어로는 제가 직전에 놓고 때렸잖아요. 그 410kg짜리 말인데 현장에 체중도 좀 불었고 편성도 잘 만났고, 그러니까 김혜성 기수가 깜빡이 팔렸는데 그거 말고 대기리어를 놓고 제가 한 방을 제대로 잡았던 그런 편성이었죠. 이번에도 상태 좋아요. 체중이 이번에도 적당하게 유지가 돼서 나올 것 같아요. 체구는 작은데 근성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직전에 제가 놓고 때렸던 말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인기 마필. 그리고 여기에 또 팔리는 게 외곽에 12번 스키타이. 스키타이는 다실바 기수. 그러니까 다실바 기수가 부산의 명실공히 뭐 1등 기수는 맞아요. 정말 잘 타는 기수가 맞는데, 뭐 부산이라고 해봤자 서승훈, 다실바, 몰로 뭐 이렇게 3명의 기수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금요일날 다실바가 완전 죽조였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한 번씩 그러죠. 꼭 서승훈 기수도 한 번씩 그렇고 다실바 기수도 한 번씩 그렇고, 이게 좀 어느 날,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가지고 진짜 완전 죽조로 들어가는 날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도 사람도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죠. 그 이유 없이 말이 못 뛸 때 모든 게 완벽했어. 조교 좋았어. 기수가 전개도 진짜 잘 했어. 근데 말이 완전 결승선에서 바닥을 쓸어요. 자, 그럴 때 그거는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마필의 컨디션이거든요. 이게 좀 너무 떨어졌구나. 기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잘 타는 기수는 맞는데 하루 종일 죽조예요. 그거는 저 기수가 오늘 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다실바가 그랬단 말이죠. 다실바가. 뭐 다실바도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거의 50이니까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요일도 그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인기마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경주를 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 4경주하고 똑같아요. 이번 경주 보니까 복병마필 한 마리가 계속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조교 보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뭔가 변화를 확실하게 보이는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조금 좀 조시가 좀 낫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꾸준하게 계속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조시가 난 게 아니고 이쪽 변했다 진짜. 이거는 반짝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좋아진 거다 저거는 라고 제가 침을 딱 발라놓은 놈이 있습니다. 복병마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선정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은 제가 잘 아는 마필들이고 또 복병마필이 좋아졌고 한 마리만 보이는 게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복병마필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번 경주는 복대 복까지 추천을 드릴 건데 정말 조찬원이 운이 좋아서 복대 복으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휴장 전에 서울의 준매인 승부처럼 거의 100배 가까운 거를 또 잡아낼 수 있다는 또 그런 기대감도 드는 경주가 되기도 해요. 자, 이번 부산 2경주 같은 경우는 복병 대 복병을 추천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마필을 놓고 중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차밍퀸인데 얘가 4번 뛰었죠? 4번 뛰어가지고 4번을 들어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00까지 뛰었는데 이번에 1800이다. 요즘에 좀 그런 게 예전에는 제가 말 탈 때만 해도 거리 경험, 말들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은 좀 쥐약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1400 뛰다가 1800 들어갔는데 인기 마필 팔리면 거의 열에 9은 다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들어오는 말들이 또 덜어 있어요. 말들이 좀 많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은 한 번씩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차밍퀸도 기본 발걸음의 사이즈는 있으나 거리가 1800이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또 한 마리 마이티봄이죠. 얘도 중거리는 잘 뛰어요. 근데 1800 거리 경험은 있어요. 거리 경험은 있는데 잘 뛰지는 못했죠. 한 번 딱 뛰었는데 잘 뛰지는 못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믿을 수 없다. 이 깜빡이는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외곽의 희망밴드죠. 왜? 이제 장거리 뛰면서 끝걸음이 좋으니까 희망밴드가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문세영이 탔죠. 문세영 기수가 타고 끝걸음은 보였는데 좀 아쉬웠단 말이죠. 자, 이번에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조금 서둘러주면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얘를 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위드 디스크로. 자, 위드 디스크로를 제가 왜 여러분들께 주시하셔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휴양을 갔다 왔죠. 그러니까 휴양 가기 전에도 선행 가면 장거리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직전에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정상주기 돌아오니까 선행 갔는데 죽었어요. 왜? 8월 3일 경주였거든. 8월 3일 날은 뭐였어요? 선행마의 무덤이었습니다. 선행 갔던 말들은 다 죽었어요. 안쪽에서.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서울에 2달 동안 주로가 안쪽이 완전 무거워서 다 죽었어요. 그때 선행 가서 죽었던 말이 위드 디스크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로가 어제 부산 주로 같으면은 좀 이제 안쪽이 살짝 다소 무거웠으니까. 근데 요즘에 서울 주로는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또 와서 정상이었죠. 앞에서 선행 가는 말들이 거의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로가 정상이라고 봤을 때는 얘가 이번에는 또 선행 가면 왜? 차밍퀸이 지금 1800 처음 뛰는데 얘가 쏘고 선행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잡고 나올 거거든, 선입으로. 자, 그러면 위드 디스크로가 선행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행 갈 수 있는 6번 위드 디스크로 이번에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3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왜 이번 경주가 메인이냐? 일단은 인기 1위 브라운 루키 현장에서 인기 1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왜? 1번 게이트니까. 금요일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부산의 1번은 다 죽어나간 거. 안쪽이 좀 다소 무거워요. 더군다나 박제이에서 지금 기수도 최원경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까지는 현장에 앙코르하고 같이 깜빡이를 가야 되는 마필인데 깜빡이가 바뀔 수도 있겠죠. 왜? 1번 게이트에 최원경이니까 바뀔 수는 있어요. 자, 그 점도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앙코르. 외곽에 앙코르인데 앙코르는 뭐예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서승원 기수의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긴 한데 일단은 승급전이라는 좀 부담감이 있는 마필이고 자, 또 여기 팔려주는 마필. 광송마 조창욱 기수.
야, 조창욱 기수가 광속마를 지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조창욱 기수하고 손이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창욱 기수가 정말 오랜만에 잡은 찬스인데 요 근래 이제 기수로서 존재감이 좀 없어졌다가 요 근래 좀 다시 몇 번 들어왔잖아요. 요 근래에 조창욱 기수가 이런 찬스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광속마가 딱 꾸준하게 잘 띄워주고 있고, 자, 인기마 3마리예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를 제가 왜 승부처로 잡았느냐? 이 인기마 3마리. 일단 불안감은 말씀을 드렸죠. 이 깜빡이는 못 믿겠다. 자, 그리고 대안으로 팔려주는 게 광속마인데, 현장에서 아마 2번, 12번이 깜빡이 갈 수도 있어요. 1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1번, 뭐 12번, 1번, 이렇게. 어차피 1번, 2번, 12번이 가기는 갈 거예요. 갈 건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왜냐면, 뭐, 광속마도 요즘에 좋아진 건 알겠어요. 브라운 루키, 저는 세게 안 봐요. 앙코르, 이것도 세게 안 봅니다. 자, 제가 세게 보는 말은 따로 있어요. 지금까지 못 뛰었던 이유가 확실한 말입니다. 복병마패. 못 뛸 수밖에 없었어, 얘는. 잘 뛸 수가 없지. 왜? 안 풀리니까. 말들도 이 자기가 뛰어야 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럼 못 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왜? 스타일이 맞아. 뛸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서는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못 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말이 뛸 수 있는 조건을 찾아 들어온 편성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필 어차피 불안하고, 광속마도 뭐 조창욱 기수가 좋긴 한데, 얘도 뭐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요 근래에 2번 잘 뛰긴 했는데, 얘가 원래 능력만은 아니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아예 안 팔리는 복병을 놓고 한번 덤벼보겠습니다. 이번 3경주. 불안한 인기마필들 제껴두고, 이번 경주 과감하게, 중배당으로 붙어보는 3경주 메인 경주,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노프로블럼을 인정을 해야죠. 워낙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이고, 이 단거리 1200에서의 발걸음은 뭐 인정이 되죠. 57kg의 부담 중량인데, 원래 이제 3세 수말 거세말이 57kg를 짊어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큰 부담 중량은 아니다. 뭐, 직전 경주도 워낙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좋은 발걸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번 청룡의 칼. 자, 직전에 이제 1700m 중장거리 2번 뛰다가 단거리로 다시 거리를 변경하니까 잘 뛰었습니다. 이번에 장거리 다시 돌아왔죠. 자, 여기 이제 사이클론 스타가 직전에 좀 약간 부진했는데, 이번에 뭐 다시 마이야 기수 이제 안쪽 게이트의 단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아요. 자, 인기도 여기 이제 외곽에 11번 서울빙고도 팔릴 텐데, 게이트가 좀 외곽이라서 조재료 기수가 전개는 좀 잘 풀어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숙제는 남아있는데, 어차피 노프라블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 6경주는 5번 노프라블럼을 인정하고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빅조스가 뛰고 있어요. 근데 상대마필들, 그러니까 빅조스를 일단 놔두고 상대마필들을 보면 5번 그대만의 블루입니다. 그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대만의 블루도 직전에 잘 탔어요. 잘 탔는데 상대가 좀 셌죠. 상대가 후이지넥스트를 이겨내지는 못했는데 일단 발걸음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실바 기수가 금요일날 죽조였는데 일요일날은 정신을 좀 차렸을 건지 컨디션이 돌아왔을 건지 이제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았고, 자, 안쪽에 3번 블루 포인트예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블루 포인트. 직전에 이제 김혜성 기수였죠. 예, 김혜성 기수, 박재희 기수가 탔었던 마필인데 걸음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김혜성 기수가 서울에 올라가 있으니까 최시대 기수가 지금 블루 포인트를 기승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발걸음이에요.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 자,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게 서울 드래곤이죠. 직전에 이제 서울 드래곤하고 바빌론 폭스인가요? 그러니까 바빌론 폭스하고 서울 드래곤하고 두 마리를 다 김동영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하고 다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었는데, 김동영 기수가 바빌론 폭스를 기승을 하니까 모든 눈이 다 바빌론 폭스한테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 드래곤하고 바빌론 폭스하고는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다르다. 뭐가 다르냐? 바빌론 폭스는 현장에서 어리버리 까다가 앞에 가니까 그냥 들어온 말이고, 서울 드래곤은 배당판이 열렸을 때 이미 얘는 뚫려 있었어요. 그 뭐예요?
이미 돈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얘는 예고를 하고 때린 거고, 바빌론 폭스는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선행 가니까 얼떨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김동규 선수가 느꼈을 때는 바빌론 폭스가 좀 더 좋아 보였겠지.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서울 드래곤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주 중배당 한 방을, 그때 한 26, 7배 정도 됐죠. 아주 한 방을 제대로 딱 잡아냈던 그런 경주였는데,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배당판이라는 게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어느 순간 시점에서 한 3, 4분 남겨놓고 쭉 올라가는 배당판은 뭐 개미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상가들의 바람으로 쭉 올라가는 경주가 많아요. 그런 경주가. 그런데 배당판이 열렸는데 안 뚫려야 될 말이 뚫고 있어. 뚫려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마감 시간 될 때 배당이 설설설 올라가. 그거는 돈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미 누군가가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뚫려 있었던 거였거든요. 누군가 넣어놨겠죠. 누군가가. 자,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뚫렸다가 나중에 배당이 슬슬 올라가는 그런 말들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배당판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문제는 뭐냐? 말은 좋아요. 직전처럼 기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기수가. 신윤숙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이제 믿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는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접어놨던 말, 빅조스죠. 왜 그러니까 접어놨냐면, 일단 상대 마필들을 먼저 보려고. 그러면 상대 마필 중에 그나마 믿을 만한 게 얘 하나인데, 얘도 다실박에서 상태를 봐야 돼. 자, 그러면 얘밖에 믿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말. 인기 1위 팔리는 빅조스밖에. 여기서 또 이만큼 뛰는 말도 없고, 상대 마필들이 쟁쟁하다고 보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상대 마필들이 이미 한 수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오픈 경주로 치러지는 2세마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뭐 치프스타가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죠. 치프스타는 워낙 뭐 앞에 가가지고 잘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공백을 가지고 있어도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마이야 기수의 원평 스킷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원평 스킷이 이제 2세마 대상 경주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빅투어를 뛰었죠. 그러니까 빅투어르 교수의 무제한급한테 선행 가다가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 걸음의 여력이 없었어요. 선행 가고. 물론 11번 게이트에서 4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거는 더 좋은 조건이죠. 좋은 조건인데, 이번에 대상 경주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많이 좋아졌는데 원평 스킷이 또 선행 가서 버틸 수 있을지, 자, 그거는 좀 불안불안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뭐 대상 경주인데 한 마리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병마필들을 많이 가지고 추천을 드릴 건데,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2번 더 엑설런트예요. 일단은 이번 2세마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모든 말들이 앞에서 끝내려고 앞에 가는 게 유리하니까 다 인기말도 전부 다 앞에 가는 거예요. 치프스타도 있고, 그리고 원평스킷도 앞에 가고, 다른 말들도 다 앞에 가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지간히 팔리는 말들이. 자, 근데 2세 마필의 대상 경주가 앞에 가서 들어오는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직전에 빅투아르 기수의 무제한급처럼 추입해서 들어오는 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앞에 가서 싸우다 죽거든. 이게 서로 간에 막 선행 싸움 하다가. 자, 그래서 저도 이번 경주 추입마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더 엑설런트가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발걸음도 추입력이 괜찮았고, 이번에 훈련 때 보여주는 발걸음도 추입력이 괜찮았습니다. 발걸음이 좋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 7경주 대상 경주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복병마필 발걸음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더 엑설런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서울은 농협회장배, 부산은 김해시장배, 2세 마필들의 대상 경주죠. 자, 2세 마필들 대상 경주인데, 서울은 약간 좀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부산은 아니더라고요. 부산은 와일드파크가 직전에 이제 워낙 접전을 펼치면서 들어왔고, 와일드파크의 상대 마필이었던 이제 직전에 목차로 겨뤘던 말이 1번 경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와일드파크. 자, 그리고 팔려주는 게 퍼니 와일드 두 마리가 깜빡이를 만들어 줄 거고, 안쪽에 2번 슈퍼에어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과는 다르게 8마리 정말 좀 조촐하게 출전하고 있고, 능력이 워낙
와일드파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능력 마필들의 접전으로 그냥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8경주입니다. 대통령배로 치러지는 국산 마필 최상의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그랑프리를 바라보고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국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세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4마리. 근데 전부 다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들이죠. 부산의 3세 마필들이 다 올라왔는데, 3세 마필들 중에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형아들이 좀 더 발걸음들이 좋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모두 다 수마을들만 뛰고 있습니다. 앞말이 없죠. 자, 수마을들이 뛰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필이죠. 글로벌 히트. 김혜성 기수의 글로벌 히트인데, 그러니까 모든 예상가들과 좀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글로벌 히트를 좀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또 글로벌 히트가, 나 살아있어 그러고 쨍쨍하게 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 히트가 약간 좀 꺾였다고 봐요. 너무 이제 무리를 하고 뛸 만큼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로벌 히트가 아니고 다른 데서 잡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강풍마. 야, 강풍마는 이게 지금 5살이죠. 5살. 그러니까 3살짜리 같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3살짜리 같으면. 왜냐면 체중이 지금 뛸 때마다 불어요. 10kg씩 불고 있어요. 직전 경주 체중이 564kg거든요. 야, 560kg면 여러분, 이게 말이 발주기 안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꽉 끼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560kg면. 자, 그렇게 큰 사이즈인데 계속 크고 있단 말이죠, 말이. 그러니까 3살짜리 같으면 성장세를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5살이면 성장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 뼈도 다 굳었고, 그러니까 말들은 5살이 되면 뼈가 다 굳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은 아직 뼈가 안 굳었어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5살이 되어야지 말이 성장이 멈춰요. 근데 얘는 아직 성장이 멈추었는데 계속 찌고 있어. 이상하단 말이죠. 너무 커서, 이렇게 또 너무 큰 말들은 한번 또 탄력이 붙으면 잘 뛰기는 하는데, 약간 너무 큰 말은 또 작은 말하고 비슷하게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어서 강풍마보다는, 자, 이번 경주는 얘네 둘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 석세스 베파냐 스피드 0이냐. 그러니까 두 마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제가 뭐 글로벌 히트는 당연히 뭐 뺄 수는 없는 마필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빼요? 가지고는 가야지. 가지고는 가는데, 충마는 저는 석세스 베파 아니면 스피드 0. 이게 아직까지도 좀 아리송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훈련을 봐도 비슷해. 그러니까 2000m에서는 항상 석세스 베파가 한 번 빼고는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요. 1800에서는 스피드 형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직전 이제 이번에 2000m라서 석세스 베파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직전의 발걸음이 이 두 마리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죠. 워낙. 근데 또 스피드 형이 또 뭐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정도윤 기수하고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도윤 기수하고는. 그러니까 뭐 서승원 기수, 김혜성 기수하고는 좀 괜찮은 성적을 많이 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좀 헷갈리는데, 충마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6을 놓고 가야 되냐, 7을 놓고 가야 되냐, 이거는 제가 진짜 마지막까지 고심을 한번 해보려고요.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좀 보고, 뭐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놈을 놓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풍마나 글로벌 히트 얘네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4살 5살 먹은 석세스 백파 아니면 스피드형 둘 중에 한 마리에서 답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죠. 혼합 3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0번 어메이징 칸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메이징 칸의 발걸음이 유별나게 앞서 있습니다. 서승원 기수 기승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어지간하면 어메이징 칸에 인정을 하려고요. 근데 팔려주고 있는 원더풀 비더, 그리고 8번 희망캔디. 희망캔디는 이거는 진짜 와야 오는 말인데 믿을 수 없는 인기 마필이거든요. 불안한 인기 마필. 그리고 원더풀 비더도 지금 14주에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실바. 그러니까 다실바는 현장에서 상태 보고 결정하게요. 금요일날처럼 죽조로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좀 원래 다실바로 돌아왔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말도 별로고 기수도 별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덥석 물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이는 말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옌데, 여기서는 옌데라고 생각되는 말이 이거예요. 석유오름. 마이너스 5kg예요. 승급전이겠죠. 그러니까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은 한번 접어놓고 가는 게 맞는데, 야, 마이너스 5kg면은 또 쏠쏠하죠. 이게 신마신이니까 쏠쏠한데, 제가 이 석유오름을 감량 2.5kg만 보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 자체가 강편성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8월달 경주도 보면 후이즈 넥스트, 내편, 파차마마, 이 편성이 보통 편성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여기에 만약에 후이즈 넥스트, 파차마마 나오잖아요. 단승식 1.0배로 팔리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하고 뛰었단 말이죠. 물론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도 잘 뛰었어요.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란 말이야. 자, 문제는 뭐냐? 감량도 좋고 승급전도 좋고 말의 기본기도 좋아. 자, 근데 문제는 서강주라는 이름이, 야,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자꾸. 서강주 기수도 지금 말을 꽤 탔죠. 지금 670전, 거의 680번 정도 탔으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수로서의 좀 자기의 좀 입지를 다져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뭐 신인 기수 마냥 그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참 진짜, 답답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걸려요. 그게. 근데 말 발걸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필의 발걸음을 봤을 때는 이 정도 편성이라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볼 만한데, 승급전이라도 감량이 좀 좋고 진짜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석유오름인데, 현장에서 일단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구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발더스 드래곤이 출전하고 있죠. 두 번째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데뷔전 1400을 뛰고 꼴등 왔고, 꼴등도 아주 대체로 꼴등 왔죠. 자, 그리고 이 직전에 1800을 뛰었어요. 그랬더니 선입전개해가지고 말이 아주 다른 말이 됐더라고요.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마필이기 때문에, 자, 뭐 다른 마필이 됐어요. 발걸음 좋아요. 1800 뛰었고 57.5의 부담 중량 4.5kg 오르기는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적당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만큼 뛰는 말도 없고 하니까 발더스 드래곤은 직전에 뛰었던 게 뽀록으로 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진짜로 성장세를 보였고 그 성장세가 실경주에 연결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9번 이클립스 블랙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에 나소채, 김철우 기수 인기 마필을 두 마리 팔려줄 건데, 자, 여기는 저는 이 티나케이를 좀 여러분들께 복병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장추열 기수가 탔어요. 인기 마필이었어요. 인기 마필. 현장에서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인데 못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직전에 이유 없이 못 뛴 말들 있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인기 마필로 안 팔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꼭 직전에 팔렸다가 이번에 비인기 마필로 팔릴 때, 이런 때 들어오는 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직전에 잠깐 한번 넋이 나갔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정신 돌아오면서 잘 뛸 수 있는 조건 가지고 있는 마필. 자, 이번에는 티나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휴장 전에도 10경주, 서울 10경주를 제가 준메인으로 잡아가지고 아주 좋은 배당으로 적중을 했는데, 그것도 주력 한방으로 적중을 했는데, 오늘도 10경주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걸렸습니다. 메인 승부로 제가 선정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 외곽에 11번 골드캐쳐거든요.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골드캐쳐가 아주 강력한 인기마 앞말인데 부담 중량이 3kg 올랐습니다. 왜? 잘 뛰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잘 뛰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담 중량 올랐고, 자, 9번 안양 기쁨이에요. 문정균 기수. 뭐 직전에 꾸준하게 뛰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죠. 4번 모닝원더의 이혁 기수입니다. 자, 모닝원더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뛰고 있어요. 직전 같은 경우는 16주 공백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주에 공백, 그러면 16주면 거의 넉 달이에요. 넉 달의 공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행검사도 안 하고 그냥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승급전이죠. 그래서 이번에 감량받은 게 승급전을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앞말의 승급전은 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 자, 골드캐쳐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인기 마필. 안양기쁨은 뭐 와야 오는 거예요. 모닝원더는 앞말의 승급전. 불안감이 있죠. 자, 여기에 4번 그리고 6번까지 현장에서 로열 플러스까지는 팔릴 겁니다. 근데 로열 플러스는 헤리카심이니까 요즘에 헤리카심은 저는 믿고 빼는 카드로 써요. 헤리카심 타면 그냥 지워. 얘는 그냥 지우면 되더라고요. 완전 맛이 가가지고 그냥 지우면 돼.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잡은 겁니다. 왜? 직전 경주에 못 뛸 수밖에 없었거든. 그 말이. 이유가 충분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말들도 아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각질이 있잖아요. 선행마, 선임마, 추임마.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각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추임마가 선행 가면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행마도 추입했을 때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마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질대로 타줘야지 말이 뛴다는 거죠. 근데 각질대로 뛰어야 되는데 각질대로 계속 못 뛰었던 말이 있어요. 이번에는 각질대로 뛸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승부처로 잡은 겁니다. 물론, 적중을 해야지 배당인데, 뭐 배당말을 불러놓고 적중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황인데,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어요. 왜? 이 스타일을 잘 알고 있거든요. 기수의 스타일도 잘 알고 있고, 마방의 스타일도 잘 알고 있고, 말의 각질도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됐네.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여기에서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휴장 전처럼 아주 좋은 행운이 저한테 한번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10경주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도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11경주 슈퍼썬더가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끌어주겠죠. 뭐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장거리에서 보였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인기는 당연히 끌어줄 거고, 자, 8번 탄성의 반석, 5번 글로벌 파워, 여기에 6번 울트라 드래곤, 또 헤이카심이네. 얘는 지워. 자, 그리고 콜긴의 김효정 기수. 자, 콜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콜긴도 김효정 기수가 꾸준하게 타고 꾸준한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좀 얘가 좀 괜찮겠다 싶은 보병 마필이 한 마리 있어요. 추풍형입니다. 그러니까 추풍형은 지금 마이너스 5kg 보면은 당연히 승급전은 아니에요. 얘는 점핑이에요, 점핑. 그러니까 마이너스 5kg면 뭐 승급전이어야 되는데 승급이 아니고 점핑. 그러니까 4등급 마필인데 3등급으로 점핑 출전을 한 거죠. 왜 얘가 점핑을 했을까? 저거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얘가 왜 굳이 여기서 점핑을 해가지고 여기 1800에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마방에서 준비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렸는데 못 들어왔단 말이죠. 추풍형이 1400이었죠. 1400에서 마방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홍대우주 교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억 기수를 승부기수 카드로 씁니다. 항상 승부 카드로 쓰고 많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승부 카드로 쓰는데 이번 경주에 굳이 추풍형을 여기서 점핑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출전시켰던 이유, 그 훈련 상태,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놀러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바람새로 그냥 나온 것 같진 않아서 그러면 바람새로 나온 게 아니면 열심히 한번 해보면 가능성은 있겠다. 자,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빼고 얘도 그렇고 그리고 안쪽에 5번 글로벌 파워도 그렇고 그리고 울트라 드래곤, 콜긴 얘네들이 인기 마필 얘 하나 빼놓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막 썩 믿음을 주는 인기 마필들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 마필들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 3번 추풍형이 좀 보여서 그냥 점핑은 아닌 것 같은 마필 추풍형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와 6개 경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휴장이 끝나고 나니까 역시 또 막 휴장 전처럼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돈 이제 뭐 많이 뿌렸으니까 회수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또 우리가 잡아내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또 눈에 불을 켜고 좋은 복병 마필들 찾아서
잘 하긴 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하기는 하는데, 정말 좀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부럽긴 한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얻어 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얻어 탈 수 있게 그런 경주들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던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또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